안녕하십니까. RG방송입니다. RG방송은 연일 마산 부마항쟁 기념사업회의 조직적인 농단 개입에 대해서 얘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 올리냐면 결국은 정의가 무너지고 공정성이 무너지고 불의에 항거한 마산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경찰이 지목한 오인방이라는 그런 작자들의 행태가 부마민주항쟁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이 지목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호들갑을 떨면서 자기들이 시위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된 증언을 자료집과 증언집을 통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직접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물론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이 다가오는 수요일 날이 되겠네요. 마산 경남대학교에서 한다는데 농단 세력이 짓밟아 놓은 그런 전개 과정을 차마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가고 싶지만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똥 묻은 곳에 간들 그게 뭐 대단하다고 가겠습니까? 정화되지 않는 마산 부마항쟁 언젠간 청소할 날이 있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 이 사진은 경남대학교 교내에서 시위를 선동한 정모 씨가 이순복 교수를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면서 도망가듯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후 가자고 했으면 본인이 나섰어야지 가자고 한 사람은 뒤로 빠져서 도망가고 그게 시위입니까? 그래서 교문 앞에 여기는 경찰이 여기가 교문이라면 교문 밖에서는 경찰이 이계중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문 안에서는 이렇게 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운집해 있습니다. 여기는 뭐 교직원인 것 같은데 여기 나머지는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어디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여기서 다 대여섯 명이 새로운 장소 물색하기 위해서 여기서 토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으로 가자 해서 도심으로 갔고 다른 학생들한테 알리면서 결국은 학교 뒷문을 통해서 삼복도를 통해서 그리고 3.15탑을 건너서 창동에 갔던 겁니다. 그 루트가 마산 부마항쟁의 전개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코스였습니다. 나머지는 뭐 3, 4, 5 이렇게 짝을 져서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드문드문 나왔으리라 생각되고 날이 어두울 때 시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러 나온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민초들,
시민들이 동참했고요. 그러면서 마산 부마항쟁은 창동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창동 내거리 조흥은행 앞에서 시가 시작됐다는 그런 얘기죠. 창동에서 오동동, 또 마산 가야백화점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오동동 불정거리에서 많은 인파를 만났던 거, 한 2천여 명이 모였던 걸 알고 있는데, 그네들이 선도 시위대를 보고서 박수를 쳐줬고요. 그래서 합세가 돼서 결국은 오동동 다리를 갔고, 오동동 다리에 놓고 경찰이 도망간 것을 그 트럭을 빠치고 한 10명 안쪽에서 이렇게 차를 뒤밀어서 빠뜨렸습니다. 그것이 시위대한테 사기 충천을 준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북마산 쪽으로 가다가 박종규 공화당 사무실 그쪽에 투척하고 집기를 훼손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불이 붙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정주신이가 이렇게 마산 부마항쟁 기념사업회 조직적 부마항쟁 농단 개입해갖고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경찰 지목 5인방 11.8 마산항쟁 자료집 거짓 증언을 펴냈다는 거. 1979년 10월 18일 항쟁 이후,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80년대 초에 깜빵에서 나온 사람도 있겠고, 그 전에 나온 사람도 있겠고,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학생들이 거의 분산된 상태였고, 또 군에 갈 사람 군에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마산 몇몇 사람들은, 특히 이 5인방들은 자기들이 공소장에 이름이 올라갔다, 참 이거 기회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전개과정을 농단하자, 그런 합의를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농단을 펼쳐가면서 자료집을 내고 증언집을 냈던 겁니다. 자, 보실까요? 이 부마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이 그겁니다. 이것이 79년도에 나왔고요. 그런데 이 책은 언제 누가 의해서 편집됐는지 한번 봅시다. 자, 딱 보니까 마산에서는 학술분과장이 누구라는 거 이름까지 다 나오듯이 결국 5인방 내에서 편집을 하고 그것을 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5인방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이 책자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공소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공소장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뒤에를 넘기면은 이렇게 5명이 나옵니다. 이름은 제가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으니까 어쨌든 이 책자를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 다섯 사람의 공소장만 유독 10주년 자료 기념 자료집에 왜 나옵니까? 군법회의에 해부된 사람만 해도, 가장 고초를 많이 겪은 군법회의에 해부된 사람만도 87명이 됩니다. 그런 고초를 겪고 군법회의 여러 가지 봉체준이, 또 여러 가지 구탄이, 여러 가지 폭행이니 그런 걸 견뎌내면서
주례교도소 15피 헌병대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87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 가지 않은 사람이 특히 5명이 공소장을 자료집에 게재를 했는가 이거죠. 거기 편집분과장이 누군데요? 그 사람이 5인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는 거죠. 자, 그리고 40주년을 맞이했다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는 될 수 있으면 보여줄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마산편이 있습니다. 자, 마산. 다시 한국 역사를 바꾸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이 출판사에서 났는데, 이 증언집하고 앞서 보여드린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이 2권에 그 실체가 나옵니다. 무슨 실체가 나오냐고요? 5인방의 실체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죠. 5인방이 했다니까. 민초가 한 게 아니라 5인방이 부마항쟁을 다 이끌었고 자기들이 꽃감도 다 빼먹여야 되겠고 기념사업회도 장악하고 또 여러 가지 감투도 다 쓰고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나머지는 항쟁 관련자들은 회원으로 가입해라. 결국 그겁니다. 아니, 농단자들이 온갖 직책과 감투는 다 쓰려고 하고 나머지들은 저리 가라. 뭐 무슨 행사하면 참여해라. 동원해라. 뭐 죽 서서 개주듯이 합니까? 이런 못된 농단들이 자료집에 엄연히 게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학교에서 선동한 정모 씨는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비난투로 얘기했고 그러면서 뭐 나가자 했을 뿐이지 유신체제의 모순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유신체제가 무슨 잘못이 있고 박정희가 어떤 잘못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박정희 정권을 깨부시자 뭐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구호가 나왔다고요? 그런데 시 노래가 나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없는 것을 꺼집어냅니까? 당시 그 정자나무 밑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100명 안쪽입니다. 증언집에 보면 1000명, 2000명, 3000명. 이걸 농단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농단합니까? 100명도 안 되는데 3000명 앞에서 선동했다는 그런 어떤 위안을 갖기 위함입니까? 어림없죠. 역사는 그렇게 농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부풀려서 떠버리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학교에서 이렇게 모여서 결국은 경찰에 대치하다 보니까 교내 시위는 거기서 끝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실패했으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이 결국은 도심으로 가자고 얘기가 나왔던 거고 주변의 학생들한테 알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기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 2 여자가 여기 여자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3로탑에 가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호들갑을 떨고 지네들이 주인인 것처럼 주도자인 것처럼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숙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9월부터 시위 모의를 했다는 등
준비를 했다는 둥, 만남을 가졌다는 둥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경남대가 그렇게 뭐 시해하는 대학입니까? 수준을 아세요. 수준을. 유신체제의 모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부산에서 발생했다 하니까 왠지 부끄럽습니까? 부산보다 더 먼저 모임을 가졌다는 둥. 그런 뻔뻔한 말 집어치우세요. 농단 세력들이 그렇게 떠벌이해서 국민을 속이고 시민을 속이고 그런 식으로 부마항쟁을 이끌려고 또 이끌어 왔다고 장난하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3.15탑에 가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제가 항쟁 자료집도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부마항쟁 증언집 마산편도 보여드렸죠. 그러고 이제 항쟁 전개 과정 증언 내용도 없이 편파적으로 이렇게 항쟁 관련자들이 써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10주년 자료집에 나옵니다. 10주년 자료집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 10주년 여기 보세요. 10주년 자료집에 보면은 278쪽에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11.8 마산 민주항쟁 전개 과정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부산에 통학하는 일부 학생들 통해서 뭐 이렇게 전해졌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8일 날 그 점심시간 때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가졌던 것이고요. 17일부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딱 넘겨보면 뭐 참고 자료도 없습니다. 참고 자료도 없고 날짜리 있는데 시간도 뭐 이렇게 불명확합니다. 자, 보세요. 뭐 날짜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냥 계속 이렇게 짜집기 식으로 이제 해놓은 거죠. 왜냐면은 자료가 없으니까 농단 세력들이 그렇게 솔직하게 글을 쓰지는 않죠. 뭐 그냥 이건 뭐 소설입니까? 픽션이죠, 픽션. 이런 걸 써놨다는 거 보세요. 넘기면서 제가 일일이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일시도 없습니다. 일시가 불분명하고 오류 수성이 글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픽션, 이게 소설류지. 몇 월 며칠, 몇 시, 인원이 몇 명, 대략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뭐 그렇다고 참고문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부마항쟁이 전개 과정이 됩니까? 자, 또 넘겨봅시다. 자, 날짜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뭐 항쟁 소설이라 할까? 어디 뭐 만화나 그리면 딱 어울리겠네 보니까. 이건 뭐 시간도 없고 날짜도 없고. 또 넘겨봅시다. 자, 여기도 그렇습니다. 시간도 없고 날짜도 없고 뭐 시군중들이 어떻게 했다 뭐 그냥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마산 전개 과정을 써 내려왔고 서울에서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 위원회에서 이 박모 씨가 또 이걸 가지고서
마산항쟁 보고서에 대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날짜 없는 거 또 날짜 갖다가 또 써놓겠죠. 어디서 베껴 쓰거나 써놓거나 하겠죠. 자, 참고문헌도 없고 날짜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자, 이게 무슨 전개 과정입니까? 그러고 누구한테 들어서 썼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 증언자도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건 무슨 이게 픽션이지, 이게 아니면 농단 소설이지, 어떻게 이것을 마산의 민주항쟁 전개 과정이라고 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참고문헌도 없고 날짜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그게 무슨 마산 항쟁이 전개 과정이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이 글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냥 완전 짜집게 한 겁니다. 누구 얘기 듣고 특히 오인방들이 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오인방이 뭘 했다고 오인방들의 머릿속에서 나오겠습니까? 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항쟁 소설이지 이게 무슨 마산의 전개 과정, 마산 가장 중요한 마산의 11.8 전개 과정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어디 날짜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무조건 노인이 잘한다며, 이건 어떤 노인이 그랬다는 게 이름도 없고, 참 어리숙하게 참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해놓은지 아십니까? 본 논문은 마산 측 기념사업회 학술분과의 사정상 논문 기획을 따로 쓰지 못했다 하면서 이 박모 씨가 쓴 거, 마산문화 전 편집장이었던 박모 씨가 집필하여 마산문화 4호에 이렇게 게재한 것으로 50여 명의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했다고. 그럼 50여 명이 누군지 이름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중간에 내용 중에 어떤 증인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산문화가 마산문화원에서 내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몇 명이 비정기적으로 간행하는 그런 이건 뭐라고 할까요? 무크지? 이제 비정기 무크직인데, 자, 거기서 낸 걸 가지고서 그것이 다인 박모 씨가 쓴 것이 마산 항쟁이 전개 과정이 다 됐습니다. 그 사람이 항쟁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개 과정을 전체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는지, 이게 농단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농단을, 이건 항쟁 소설이지 어떻게 마산 시위 과정이라고 하겠습니까? 제대로 시위가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항쟁 소설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인방이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작정하고 쓴 글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째서 11.8 마산 항쟁의 전개 과정이 되겠습니까? 자, 여기 봅시다. 그 다음에 3.15탑 못 미쳐서, 자, 정주신 씨가 목격자이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습니까? 3.15탑 못 미쳐서 최옥이 경찰 2인 1주에 잡혔습니다. 평범하게 그야말로 학교에서 삼복도를 타고 그 다음에 3.15탑에 거의 가까이 갔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무학초등학교가 있죠. 무학초등학교 앞에서
평범하게 잡혔어요. 거기 뭐 주민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 소소한 일상 생활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뭐 부산에서 뭐 시위가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우리가 삼복도로 통해서 이렇게 올 때도 어떤 주민들이 있고 뭐 그러지도 않았죠. 여기 3.15 타 근처에 오니까 한 4시 반, 4시 20분, 4시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도 없는 상태에서 6, 7명이 같이 왔을 뿐인데 거기서 두 여학생이 잡혔다. 최와 옥이 잡혔다 이거죠. 경찰 2인율자한테. 경찰들이 손을 잡더니만 끌고 가더라고요. 아니, 경찰이 끌고 가니까 잘 따라가더라고요. 얼른 뭐 차에 타고 잘 가던데 뭘 그걸 가지고 항쟁을 농단하느냐 이거죠. 자, 봅시다. 그들의 증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최모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 3.15탑에 내렸다. 4시 반인 것 같다. 학생은 한 명도 없고 전경이 학교를 경비하고 있다. 그런데 뭐 원피스 걸치고 있던 누구는 뭐 어쩌저쩌고 해서 3.15 해관에서 스무라가 바바리 입고 학생들을 모았다. 뭐 또 바바리를 입었다 벗었다. 양방을 모으니 2, 3명이 되었다. 또 3.15 탑으로 오고 있다 했다. 누구를 만났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증언입니다. 그 사람 증언이에요. 자, 요년들 하는 소리와 함께 또 뭐 경찰이 아주 그냥 못된 경찰로 이제 만듭니다. 여기서 자, 긴 머리카락을 한숨에 움켜쥐었다. 누구의 옷을 찢으며 심한 욕을 퍼부었다. 시멘트 바닥에 들어누웠다. 우리 둘을 끌고 가 차에 태웠다. 뭐 여러 가지 발길질과 욕설을 퍼부었다. 자, 보십시오. 목격자는 그걸 다 봤습니다. 2인 1조 경찰한테 평범하게 잡히고서 경찰차도 잘 타더니만 왜 지금 뭐 10년 지난 1989년 그러니까 79년 10월 18일인데 89년 이제 10주년 정도 되니까 완전히 전개 과정을 오류 투성이로 만드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3.15 정신이 그겁니까? 또 부마항쟁 정신이 그겁니까? 그런 식으로 오류투성이로 아니 시위도 안 했는데 경찰이 뭐 그렇게 끌고 가고 내리고 뭐 그런 짓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차만 잘 타더니만 왜 10년 후에 와서는 이런 농단을 펼쳐놓느냐 그런 얘기죠. 최모 씨 속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옥모 씨도 한번 봅시다. 옥모 씨는 뭐라고 했는지. 자, 옥모 씨는 요 10주년 봐요. 10주년 자료집입니다. 제가 뭐 딴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을 해놨습니다. 자, 뭐 채와 뭐 둘이서 학생들을 도열시키고 뭐 마산고등학교 가는데 100여 명 시민들이 운집해 있는 걸 보고 시민들 나오지도 않았고 학생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4시쯤 무지막지한 형사 2명이 나와서 뭐 옷을 찢어내렸다. 경찰서 보이실에서 수감됐을 때 어쩌저쩌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정모 씨가 헬스칸 얼굴 뭐 잡혀왔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최욱이 먼저 갔고 4시 반에
평범하게 잡혀서 갔고, 그 이후에 3.1타 근처 어딘가에서 홀로 쓸쓸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잡혀갖고서 간 사람이 정모 씨죠. 정모 씨도 이제 마산경찰서 유치장에 간 것이죠. 그 세 명이 가장 먼저 일찍 도착했답니다. 아주 마산경찰서 유치장 출석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대낮에 일찍 갔답니다. 자, 3명이 일찍 갔어요. 한 명은 교내에서 선동하다가 뒤로 빠져 도망갔고요. 그런데 누가 항쟁을 했느냐 이거죠. 이들이 항쟁을 했다고요? 뭐 항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뭘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오류투성이로 이런 기념 자료집에 내고서 이것이 오래됐으니까 제대로 평가를 받겠지. 지금 서울 부망쟁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오래된 책을 무조건 사용하는 걸 하자 하니까 이 책이 뭐 대단한 것처럼, 조작해 놓은 것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짜집기 하고 베껴 쓰고 날짜 없고 시간 없는 거 거기 갖다가 또 날짜 이렇게 꽂아놓고 시간 꽂아놓고 하겠죠. 그게 부마항쟁 마산 보고서 작성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농단자들이 해놨던 그대로 나옵니다. 그 박모 씨가 지금 그 일을 맡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 전개과정 박모 씨가 쓴 거 날짜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항쟁 소설 쓴 것을 마산 전개과정 분명히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의도한 대로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참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민초가 한 것을 쓸쓸히 잡힌 사람이,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잡힌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했다고 이런 항쟁을 도둑질해 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기념사업회라는 그런 조직을 장악하고 반대되는 사람들 오면은 아주 그냥 몰상서럽고 또 감투는 다 쓰려고 하고,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연명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농단하고서 대접받으러 갑니까?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이런 농단 해놓은 것은 범죄자고, 이렇게 농단 해놓고서 국가를 기망해서 국가배상금을 타먹은 편취한 거,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올해 40주년과 국가기념일 지정맞아서 진상규명이 부재 속에 돼 있다. 거기다가 기념사업회가 아주 요란하게 이런 자료집이나 또한 이런 증언집을 그네들이 의도한 대로 인터뷰도 하고 또 가까운 사람 또 등장시켜서 또 증언하라고 하고, 다 그네들 편인 이런 걸 하려면은 전수조사해서 또 연락되는 사람 다 불러서 모임을 갖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서로 청취하면서 얘기도 하면서 이거 돼야 되지. 2인방이든 3인방이든 5인방들이 앉아갖고서 책상에서 이렇게 조작해 가면서 그것이 사실인 양 해서 되겠습니까? 자, 그 밑으로 봅시다. 거짓 증언으로 뻔뻔하게 국가 배상금을 편취하고 범법적 행동을 일삼고, 이런 것은 국가의 근간을 허문 겁니다. 정의를 땅에 내팽개친 겁니다. 3.15 정신, 부망쟁 정신, 땅에 내팽개친 겁니다. 그런데 채는 현재 기념사업회 회장, 부망쟁재단 이사, 옥은 부망쟁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이제 감투 쓴 거죠. 정은 장기간 기념사업회 회장 역임하고 현재 부망쟁재단 이사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와서는 지네들이 실세인 것처럼
니네들 그 무학초등에서 잡히고 선동자는 도망갔다 하니까 이제 색깔론을 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주신이가 뭐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중간에 있습니다. 저는 중도입니다. 중도. 뭐 박근혜의 사람에 의해서 뭐 추천을 받아서 보고서 작성 위원으로 갔다고 해서 간 이유는 제가 학자고 또 부마항쟁 또 6월 항쟁 5.18 항쟁 그쪽에 관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전문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들어간 부마항쟁 위원회 황모 씨가 마산 전교과정 쓸 사람 없어서 와서 이거 작성 좀 해다오 해서 간 사람한테 아주 마타도어로 색깔론을 피면서 지네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세인데 너는 다른 쪽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마타도어로 펼칩니다. 너네들이 이렇게 농단했다고 하는데 왜 마타도어가 나옵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웃음이 나오네요. 자, 봅시다. 그리고 정모 씨는 10주년 자립이 안 나오고 정모 씨는 요 증언집에 나옵니다. 그 정모 씨라는 것은 앞서 이 책의 편집장 역할을 했던 그 정모 씨죠. 자, 그 정모 씨는 그러면 이 증언집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 본인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봐요. 그 정모 씨는 이렇게 자기가 증언집에 해놨습니다. 자, 학생들은 스크럼 짜고, 이거 스크럼 짜지도 않았고요. 무슨 스크럼 짜고 유신체제 독재타들을 외칩니까? 선동자가 유신체제의 모순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농단해 놉니까?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는 대학 정문을 경찰이 막는 것도 처음이었죠. 저는 이런 역사적 상황을 보고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이렇게 터져버리면 희생만 크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걱정되고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3.15 이거 마산에서 그 정신을 이어받는 역사적 사건임에도 이면은 틀림없다 생각하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5째 3.1탑이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나가는데 저는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독한 맘 먹고 그냥 집에 가버릴까 생각하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아 먹고 그 역사 현장에 직접 보기라도 해야 되겠다. 아니 이전에 뭐 모임도 하고 뭐 시위 계획도 하고 모임도 했다는 사람이 직접 보기 그걸 뭐 관중입니까? 자, 서울로 혼자 걸어갔습니다. 자, 4시 반경 3.15탑 200m 전방 뭐 향원다방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아직 본격적으로 시위를 벌이기 전 웅성거리는 단계인데 거기서 아는 친구를 보고 시위상에 대해서 몇 마디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법경찰이 제 팔을 확 낚아채더라고요. 그러면서 호동차에 실려갈 때만 해도 한계 없으니까 곧 풀려나겠지 하는 순진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채와 옥이 거기서 채와 옥을 만났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때하고 10년이 되니까 또 40년이 되니까 모든 것을 농단하고 모든 것을 자기들 위주로
전개 과정을 엉터리로 써내려가고, 정모 씨의 제자 박모 씨가 또 11.8 민중항쟁 전개 과정, 앞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전개 과정, 그것을 정모 씨의 제자가 쓴 겁니다. 박모 씨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인가 됐을 텐데 그냥 뭐 마산에서 시위가 발생했으니까 구경을 했겠죠. 그 이후 정모 씨 제자로 들어와서 그 농단을 또 맞서 했겠죠. 뭐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같이 그런 농단을 하는데 같은 한통 속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마산 투마 항쟁을 농단하게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정주신 씨가 폭로했습니다. 조직적으로 기념사업회에 조직적으로 품항쟁 농단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서슴없이 까발립니다. 왜 까발리냐고요? 40주년 됐으니까 까발려야죠. 그동안 뭐 했느냐고요? 그동안은 열심히 공부했죠. 10주년 자료집이 나오는지도 몰랐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 증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한테 뭐 증언하라고 어떤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10주년 자료집이 나오는지도 몰랐는데 증언은 둘째치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증언자 선정하고 뭐 하고 했겠죠. 그래서 이런 기념사업회 항쟁 증언과 전개과정 자료집과 이게 조작과 왜곡 오르투성을 만든 것은 마산 붐항쟁을 사전 모의하고 주도한 것이냐, 자료집과 증언집의 조작 왜곡을 민중의 항쟁을 도둑질해 농단에 놓았다는 저희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실을 시민들은 잘 모르겠죠. 국민들도 모르죠. 왜냐고요? 별 관심 없습니다. 5.18 항쟁은 150여 명의 양민들이 희생당하고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커다란 이슈가 돼서 광주 항쟁, 5.18 항쟁에 대해서 많이 알겠지만은 부마 항쟁은 한 사람도 죽지도 않았습니다. 뒤늦게 누가 시위대가 떠나고 난 뒤에 누군가 한 명이 누워있더라. 근데 그 사람이 시위를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사망자로 인정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더 따져봐야 되고, 시위도 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을까요? 시위하다가 죽었으면 학생들이 민중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시위대가 다 떠나고 난 뒤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항쟁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데 어떤 기자가 그것을 10주년 자료집에 이렇게 냈답니다. 뭐 여기 뒤에 보면 나오긴 하는데, 자, 네, 갑자기 또 찾으려니까 또 이렇게 제가 페이지를 보여야 되는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10주년짜리 집에 보면은 변사자 발생해갖고서 대림여관 앞 도로변에서 50여 세로 보이는 노동자풍의 작업복 차림 남자가 왼쪽 눈에 멍이 들고 통통 부은 채로 죽어 있었음. 인방이 모자, 얼굴 둥근 편, 키 160cm가량. 정황으로 판단. 정황으로 본 겁니다. 타살이 분명하대. 자, 시를 한 것도 아닌데 웬 사람이 죽었을까? 근데 정황상으로는 또 부모 환경하고 맞닥뜨리니까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어떤 기자가 이제 써서 10년 자료집에 올렸는데, 어쨌든 최근에 와서 사상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사상자로서 인정을 몇 차례 했지만은 다 거부당했죠. 왜냐하면 정황상으로는 그건 맞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어쨌거나 부모 환경은 광주 환경에 비해서 사상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비중을 두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료집과 증언집 편집장 그 정모 씨가 5인방의 공소장을 자료집에 게재한 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팩트를 은폐하고 흉계를 꾸며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 자, 당시 구속대에서 부산 15피 헌병대 군법에 해부된 사람만도 87명인데 마산 1번 법원에 해부된 5명만의 공소장을 10주년 자료집에 게재한 것은 시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완이 교내 선동으로 경찰 고문에 못 이겨 평소 학교에서 지낸 이들이 이름을 불러댔다는 이유만으로 자칭 주무자인 척 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자, 둘째는 최의 경우 자료집 증언 내용 중 경찰 2명이 긴 머리카락을 한 손에 움켜쥐었다거나 옥모의 경우 옷부터 찢어내렸다는 증언은 목격자가 증언하듯이 평범하게 잡힌 사실을 팩트와 전혀 다르게 항쟁을 오립조성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이 동행한 6, 7명 중 2명에 불과한데 경찰과 3m 앞에서 평범하게 잡혔을 뿐인데 당시 시위 인원을 숫자를 200여 명 언급하며 없던 구호와 노래까지 껴넣어 조작을 일삼았다. 당시 6, 7명 경찰 2명뿐 초가을 일상 풍경일 따름이었고 주민들도 다니지 않는 주택가 이면돌이었다. 그런데 채는 또 시멘트 바닥 경사진 길에 들어누워 소리를 막 지르고 500m 되는 요철에 도로가 질질 끌려서 배차에 실렸다 했고 원피스를 입었기 때문에 팬티 속옷이 드러나 피가 철철 흘렀다. 피가 났으면 병원에 갔어야죠. 병원을 안 가고 왜 차디찬 유치장을 갔습니까? 나 아프니까 병원 가겠어. 왜 그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 경찰서가 병원도 아니고 유치장에 가니까 피가 딱 멈췄습니까? 자, 오구의 경우 경찰 똑같이 같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 증언집에 보면 50m 정도 지점에서 형사들한테 붙잡혔다고 최의 경우 원피스고 투피스고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거짓말을 써갖고서 이렇게 난잡하게 증언을 해놓고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도둑질해서 왜곡시키고 농단해놨느냐, 그런 얘기죠. 형사들이 달라붙어 옷부터 찢어내리고 그런 일 없습니다. 내 똑똑히 보고 나는 도망갔죠. 두 손 잡고 두 여학생 경찰이 한 명씩 손 잡고서 경찰차에 탔을 때 잘만 따라가더니만 왜 이렇게 농단을 해놨습니까? 형사가 나의 바지 안쪽을 손을 들이밀고 더듬더니 속살과 속옷이 다 드러나 실신 상태로 머리채 잡힌 채 끌려갔다? 왜 이런 것을 증언집에 놓습니까? 목격자 앞에서 잡힌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면 되겠습니까?
참 지나가는 소도 없고 또 독사 무시무시한 독사도 나도 한마디 하겠어 이렇게 떠들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놓고서 뭐 국가를 속였다 이거죠. 국가라는 것은 정부인데 정부를 대변하는 게 판사, 법원 거기가 되겠죠. 그 앞에서 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한다. 해서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배상금을 타냈죠. 편취했죠. 자, 그걸 가지고 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또 들이내밀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뭐 3천만 원씩은 탄 것 같은데 참 뻔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5인방 일부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이거 뭐 3.15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훼손했을 불구하고 현재의 부마항쟁 진상규명과 부마항쟁 재단 등 국민으로 세금대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중심에 간부 아닙니까? 그 사람들 현재 감투 쓴 거죠. 그들이 항쟁동단을 방탄막이로 연명해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마항쟁 40주년과 국가기념지정마저 진상규명 부재 속의 기념사패 거짓 증언으로 뻔뻔하게 국가배상금을 편취하고 범법적 행위 일삼고 국가의 근간을 허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부마항쟁 진상규명위원회나 부마항쟁 재단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국민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제가 국민들한테 묻습니다. 분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